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전업생활입니다. 예, 지금은 시간이 7월 29일 새벽 3시 1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FMC 결과가 속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 보고 저는 밤을 새고 이제 내일까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할 텐데, 음, 근데 FMC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왠지 이 삼성전자 영상을 찍으면은 피곤한 상태이고 또 혹여나 귀찮아질까봐 이렇게 그냥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 뭐 딱히 지금까지는 뭐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삼성전자의 향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디까지나 제 채널이니까 아주 주관적으로 정말로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려도 좀 양해의 말씀, 그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 저만의 보는 그 기술적 지표 중에 제가 정말 많이 보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기술적 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저도 시장 참가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필살기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지표가 어느 정도 목에 찬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레포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포트는 7월 20일 날 황민성 씨가 작성한 레포트인데, 삼성전자의 하반기 판매량 디램에 있어서 국한에서 하반기 디램 판매량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부터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사실 상반기 중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그리고 자극하는 형태의 D램 기술 로드맵을 많이 발표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형식으로 기술을 이끌어 나간다면 삼성전자의 1위도 위협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극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디램 부분은 어디까지나 캐시카우 부분으로 그냥 남겨놓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이제 파운드리 산업, 신산업에 투자한 형태로서 장기 로드맵을 이제 삼성 기획실에서, 본사 기획실에서 그렇게 전략을 꾸려나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반기 중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원가율이에요. 디램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비해서 원가율이 한 8%, 7% 정도나 앞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양산 체제로 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8%, 7%를 가지고 있는 이 버퍼를 이용해서 향후에 치킨 게임은 아니더라도 판매량 극대화를 통해서 자기네들 매출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성장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디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 디램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디램 사이클은 어디까지나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아주 유리한 패를 꺼내 들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는 이게 과거에 판매 디램 산업에서 판매량을 1등 사업자가 증가를 시킨다? 이것은 해당 산업에 좋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좋지 못한 패였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전방 수요 자체가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가전 부분이 매우 박하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 부분이 SOTP 측면에서 봤을 때나 향후의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지금 주가가 괜히 이 구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가전 부분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매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는
선물인데요. 외국인 선물이 지금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요 며칠 거래량을 통해서 보면은 외국인 선물이 조금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한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요, 코스피가 강하죠.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파생되는 것들이 다른 종목들의 유동성까지 빨아들이면서 얘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포트에 없다면 삼성전자 초기 상승 구간에는 다소 조금 자기가 증시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가장 주된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코스피 참여자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게 아주 되지도 않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FOMC 결과가 향후에 지금 인터뷰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각자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나 삼성전자 살까 말까 하는데 그래, 치열한 전업 투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공부라도 해볼까 라는 측면이라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공부한다는 거는 나쁠 게 없으니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창 막판 30분 전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삼성전자가 분봉 기준으로 이게 10틱 이상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되돌림 현상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본인 매수 여력이 되신다라면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어려운 지금 증시 상황이죠. 증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시의 스타일이 워낙에 급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단을 조금이라도 늦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마치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작년과 같이 그냥 안일하게 주식 아무거나 사도 올라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증시가 아주 어렵게, 그 어떠한 함수보다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타이트하게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뉴스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구독자님들이지만, 정말 여기 구독자님들 모두 다 제 채널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극받으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건승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